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덜거리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자주 넘어지고 횡단보도를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기도 하고 허벅지, 종아리, 팔뚝 등이 말랑거리면서 둘레가 가늘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엄연한 질병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주의해야 하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사회복지사 행복인사입니다. 오늘은 근육량이 줄어 근력도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근력 저하, 즉 힘이 약해져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관리,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단순히 근육량이 적은 것과는 다릅니다. 근육량의 절대량이 많이 부족해도 힘이 정상이고 걷기 등의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이는 단순히 근육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지 근감소증이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원래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근육이 많이 빠져 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2021년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의 진단 코드를 부여하면서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감소증이란 용어가 생소하고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게 나이 탓이지 이게 무슨 질병일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감소되고 근력이 저하되어 신체 수행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결국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혈당 변동 폭이 커져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 체중이 자주 변하고 살이 쉽게 찌기도 하고 어지럽고 자주 넘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 잡는 게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줄어들어 50대가 되면 매년 1에서 2% 손실이 되고 70대가 되면 근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특히 노인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방법,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도 치료받을 수 있고 좋은 약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근육을 지키고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현재 근감소증 개선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운동과 영양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느긋하게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처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는 노년기가 되면 평소 근력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힘든 운동을 하시면 다칠 수가 있으니 쉽고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을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위로 쭉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건 대신 세라밴드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은 근력 운동인데 노인분들이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근력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할 때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 근력 운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노년 시기에 더욱더 해야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께 운동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걷기밖에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걷기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꼭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이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께 더 중요하다고 설득을 시켜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많으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영양, 특히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피부가 허물거리고 또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쇠, 골절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효소, 근육, 호르몬, 혈액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을 만드는 신체의 필수 성분이자 3대 영양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연령이 증감에 따라 단백질 섭취의 부족은 근육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 상처 회복의 지연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므로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필요량이 감소하지만 그중 단백질은 필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세끼 골고루 나누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드려야 할까요? 스스로 식사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노인이 혼자 계시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충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수준이겠죠. 자녀분들이 가까이 사신다면 자주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뵙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장을 봐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식사 때마다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무 바빠서 찾아뵙기도 쉽지 않고 장을 봐서 챙겨 주실 여건도 안 되실 때는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는 음료를 주문해서 부모님 댁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인분들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손쉽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종류도 많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이케어에서도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단백질 음료 6케어를 반드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해도 단백질 섭취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연 교수님이 쓰신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성되지 않고 지방만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육은 매일 빠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근육이 있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건강 때문에 근테크가 더 중요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감소증 예방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실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집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사회복지사 행복인사였습니다.